이번 강좌에서는 어플리케이션 객체의 몇 가지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컷 카피 모드, 디스플레이 얼라스, 스크린 업데이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컷 카피 모드는 복사나 잘라내기 시 클립보드에 자료를 저장할지 여부를 설정합니다. 셀에 데이터를 복사할 때 데이터를 클립보드에 먼저 복사한 다음 클립보드의 데이터를 다시 대상 셀에 붙여 넣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컷 카피 모드를 폴스로 넣으면 클립보드에 복사된 데이터가 모두 지워집니다. 엑셀에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1에서 C6까지 영역을 컨트롤 C를 이용해서 복사해서 E1 셀을 선택한 후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컨트롤 V. 다시 I1 셀을 클릭하고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컨트롤 V. A1에서 C6 영역에 테두리를 보면 점선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 영역의 데이터를 클립보드에 보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ESC 키를 누르면 클립보드의 내용을 삭제하게 됩니다. ESC 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ESC. 자, 그러면 점선이 사라졌습니다. A9 셀을 클릭하고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V. 내용이 복사되지 않습니다. ESC 키를 누르게 되면은 클립보드의 내용을 삭제하게 됩니다. 어플리케이션 컷 카피 모드를 폴스로 설정하는 것은 ESC 키를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작성된 매크로를 가지고 실습해 보겠습니다. F8 키를 눌러 한행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8, 다시 F8, A1에서 C6까지, A1에서 C6까지 이 영역을 복사해라. 실행하겠습니다. 복사했습니다. 자, 복사하고 나니까 이 영역의 테두리 선이 이렇게 보이죠? 이 얘기는 바로 클립보드에 이 영역의 데이터를 저장했다는 의미입니다. 자, E1 셀을 선택해라. 실행하겠습니다. E1 셀 선택했습니다. 여기에 붙여넣기 해라. 실행하겠습니다. 붙여넣기 하였습니다. 다시 I1을 선택해라. I1, 이 부분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F8키 누르겠습니다. I2를 선택했습니다. 다시 붙여넣기 하라고 했습니다. 실행하겠습니다. 붙여넣기 되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컷 카피 모드를 폴스로 놓았는데요. 클립보드에 있는 내용을 삭제한다고 했습니다. 실행하겠습니다. A1에서 C6 테두리에 있던 점선이 사라졌습니다. 클립보드의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A8 셀을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실행하겠습니다. A8 셀을 선택했습니다. 붙여넣기 하여라 했습니다. 실행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오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클립보드에 내용이 없는데 클립보드의 내용을 복사하라고 했기 때문에 오류가 나타납니다. 이 매크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F8키 눌러서 한행 실행해 보겠습니다. F8키 누르겠습니다. A1에서 C6, A1에서 C6 이 영역에 있는 내용들을 복사해서 E1 셀에 붙여넣기 하라는 의미입니다.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8, 이 영역의 내용을 복사해서 이 영역에 붙여넣기 하였습니다. A1에서 C6 영역 테두리가 점선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클립보드에 복사하지 않고 직접 이 내용을 이 부분에 복사하여 붙여 넣었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행을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I1 셀에 붙여넣기 하라고 했는데요. 실행하겠습니다. I1 셀에 붙여넣기 이렇게 하였습니다. 매크로에서 셀의 내용을 복사해서 다른 셀에 붙여넣기 할 때 이 방법으로 사용하기를 권해드립니다. 매크로 종료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얼라스는 시스템 메시지의 표시 여부를 설정합니다. 어플리케이션 디스플레이 얼라스를 폴스로 넣은 경우 매크로가 실행되는 동안 프롬프트와 경고 메시지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폴스로 설정한 경우 메시지에 응답이 필요한 경우
기본 응답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워크북을 기존 파일명으로 덮어 쓰는 경우 대화 상자의 기본값은 아니오이지만 예로 응답을 선택합니다. 즉 기존 파일에 덮어 쓰게 됩니다. 엑셀에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된 매크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작성된 매크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cpass에는 현재 워크북의 경로에 수행평가 101.xlsm이라는 문자를 합쳐서 저장할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위에서 지정한 파일명으로 이 워크북을 저장할 겁니다. 어플리케이션 디스플레이 얼라스 기본은 true입니다. false 이 행을 실행하지 않겠습니다. F5키를 눌러서 한번 이 매크로를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F5키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 파일이 있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안내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디스플레이 얼라스를 false로 놓은 경우 이 기본 값으로 응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파일을 덮어쓰기 할 때에는 기본 값은 아니오이지만 예로 응답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 꼭 좀 유념해 주셔야 합니다. 어플리케이션 디스플레이 얼라스를 false로 한번 놓고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F5키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덮어쓰기 할지 여부를 묻지 않고 바로 덮어쓰기 하게 됩니다. 스크린 업데이팅은 화면의 업데이트 여부를 설정합니다. 어플리케이션 스크린 업데이팅을 false로 놓은 경우 화면의 업데이트 설정을 해제합니다. 즉 자료의 처리 과정을 보여주지 않게 됩니다. 엑셀에서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된 매크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B3에서 C4 영역을 깨끗이 지운 후에 3,2 셀의 값을 0으로 초기화한 후에 1에서 5만까지 3,2 셀의 값을 3,2 셀에다가 1에서 5만까지 계속 더해갈 겁니다. 즉 1에서 5만까지의 합수를 구할 겁니다. 1에서 5만까지 합수를 구했을 때 그 시간을 3,3 셀에 나타내 줄 겁니다. 아래 부분도 똑같은데요. 어플리케이션 스크린 업데이팅을 false로 했을 경우 어플리케이션 스크린 업데이팅의 기본값은 true입니다. 위에서는 어플리케이션 스크린 업데이팅을 선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true로 실행될 겁니다. 스크린 업데이팅을 true로 놓았을 때, 즉 처리 과정을 보여줄 때와 스크린 업데이팅을 false로 놓았을 때, 처리 과정을 보여주지 않을 때 1에서 5만까지 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는 매크로입니다. F5키를 눌러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5키 누르겠습니다. 자, 처리 과정을 보여줬죠. 여기는 처리 과정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처리 과정을 보여줍니다. 여기는 처리 과정을 보여주지 않고 결과만 보여줍니다. F5키 누르겠습니다. 처리 과정을 보여줄 때 소요된 시간과 결과만 보여줬을 때 소요된 시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처리 과정을 보여줄 때 소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 매크로를 작성하다 보면 스크린 업데이팅이나 디스플레이 얼랏을 false로 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어플리케이션 스크린 업데이팅과 어플리케이션 디스플레이 얼랏은 false로 지정해 주는 것이 자료의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크로를 작성할 때 매크로의 앞부분에 어플리케이션 스크린 업데이팅과 어플리케이션 디스플레이 얼라이스를 false로 지정해 주고 매크로 끝부분에 이 두 가지를 true로 설정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네 줄을 매번 사용하기보다는 매크로 프로시저를 작성해서 위의 예시와 같이 이렇게 간단히 작성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다른 워크북에서 매크로를 작성하실 때 이 부분을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어플리케이션 객체의 몇 가지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강좌에서는 어플리케이션 객체의 메소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